자, 많이쇼 1회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1부, 2부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봤고요. 3부에서는 탄단지 중에 지방, 마지막인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련대학교 내 거친 생각과 배준주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이 지방, 제일 중요하죠. 학생들이 생각할 때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지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비만율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예민한 것 같은데, 이 지방도 학생들이 건강하게만 섭취를 한다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예,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방은 사실 탄수화물보다도 네. 탄수화물 중에 당보다도 더 이제 비만이랑 크게 막 관련성이 높지가 않아요. 네. 지방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물질이고 네네.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점막이라든지 네. 윤활유가 또 있거든요, 몸 안에. 그런 거랑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네. 또 뇌의 50%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DHA 많이 먹어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쵸. DHL. 예. 그리고 DHL. 택배 회사 아닌가요? 그래서 지방은 꼭 드셔야 하는데 네. 예,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네. 절대 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적당히. 예, 아무리 적당히. 좋아도 과하면 안 되니까. 또 지방도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이 있어요, 분명히. 네네. 그래서 그거를 선별해서 먹을 수 있는 안목을 네. 이번 기회에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은 뭐죠? 나쁜 지방은 일단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네.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네. 그 수소를 주입을 해서 네. 고체화해서 만든 건데요. 네네네. 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섭취하게 되면은 네. 간을 자극해서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돌아다니게 하고요. 네네. 또 혈액 속에 이제 산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런 트랜스 지방산, 이런 나쁜 지방이 있는 그런 음식은 저희가 주변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로 튀겨진 음식에서 많이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빵이나 네네. 정확하게 그러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빵과 튀김류에 그런 트랜스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좀 학생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네. 좀 어려운 일이죠, 사실. 네, 그렇죠. 피자, 햄버거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많다는 얘기신 거죠? 다른 야채나 샐러드 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있겠죠. 그럼 이런 나쁜 지방이 있는 반면 또 아까 좋은 지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럼 좋은 지방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지방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지방. 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네네. 포화지방산은 고체 지방으로 예를 들면 돼지 비계나 네네. 버터 그리고 코코넛 오일 네. 이 정도 들 수 있겠고요. 불포화지방산은 네네. 액체로 된 그 기름이에요. 네네. 올리브유, 네. 식용유, 들기름 이런 게 있겠죠. 음.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네네. 일단 버터를 사용하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약간 고가의 버터를 쓰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가공육, 예를 들어서 가공육은 네.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네네. 나쁜 기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네. 화학적으로 이제 화학물질이 또 네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공육 좀 그렇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지금 피해야 될 음식들은 다 알아봤는데 좀 그러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네. 그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의 네네. 가공되지 않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네. 포화지방과 다르게 열에 좀 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 같은 경우 네네. 열을 많이 가하거나 네. 공기에 좀 오래 접촉이 되거나 하면은 산패되기 때문에 네. 산패되지 않는 신선한 기름을 네.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샐러드 위에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네. 뿌려서 먹는 게 건강한 아. 방법이죠. 그럼 거의 좀 지방에는 그렇게 크게 거의 좀 나쁜 음식밖에 없네요. 나쁜 지방을 포함한
음식이 좀 주로 있겠네요. 뭐라고? 뭐라 그랬죠?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샐러드에 뿌려지는 그런 올리브유 같은 거 말고는 다른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아니에요. 음식이. 견과류 같은 경우도 네. 그게 다 기름입니다. 아, 견과류 다 기름이에요. 네. 거기 단백질도 있고 다 있네요, 견과류에는. 견과류가 참 네네. 좋은 음식이에요. 많이 먹지만 않으면은 정말 네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에는 네. 오메가 369가 있어요. 네네. 오메가 3, 6, 9이 있는데 네. 현대인들이 섭취를 하는 패턴을 보면은 6는 많습니다.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네. 예를 들어 옥수수에 많은 기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옥수수를 먹고 자란 고기를 섭취할 때도 6를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6가 많고 3랑 9이 좀 낮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6를 좀 줄이고 3, 9을 많이 먹으면은 그게 건강을 보완하는 방법인데요. 3 같은 경우는 호두에도 많고요, 네네. 들기름에도 많고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그리고 9은 대표적으로 이제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생선류에도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생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정신 차리시면 좋겠고요. 그럼 교수님,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지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일단은 고체 지방, 네. 액체 지방 이렇게 두 가지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네. 고체 지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액체 지방은 최대한 신선한 걸로, 네.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걸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서 뭔가를 볶아야 될 때는 네네. 시중에 나와 있는 카놀라유라든지 포도씨유 같은 것보다는 아보카도 오일을 요즘 아보카도 오일을 볶음 요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아보카도 오일이나 정제 버터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지방은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들어가기 앞서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자, 많이쇼 1화 제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지금까지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이 외에도 우리 몸에 학생들이 섭취하면 좋은 이런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기질, 비타민, 수분 이렇게. 무기질, 비타민, 수분이요? 예. 그럼 수네요? 그렇죠. 무비수? 예. 무비수 3인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기질. 그래서 지금 무기질과 비타민, 그 다음에 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무기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네. 뭐 아연, 칼슘, 뭐 마그네슘 네. 뭐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물질들일 거예요. 그쵸. 지금 학생들도 과학 교과도 배우고 있으니까 예, 그 예. 기호까지 다 알 정도로 애들 잘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물질들이 몸에 어느 정도의 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결핍이 되거나 네. 또 과다가 되면은 네. 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이것도 적당이네요. 이것도 적당히 먹으면 네네네. 됩니다. 대신에 골고루 먹는 것을 네네. 추천드립니다. 그럼 비타민은? 비타민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이 종합 비타민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죠. 그것도 이제 비타민의 결핍을 막기 위해서 먹는 건데 네네. 우리가 평소에 야채나 네. 과일 같은 거를 또 자주 섭취를 잘 해준다면은 네네. 보충제로 안 드셔도 그게 적당한 선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음. 식습관이 조금 이제 네. 부실한 학생들은 네네네.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학생들은 이제 식사 후에 후식 같은 뭐 그런 걸로 뭐 야채나 아니면 그렇죠. 식사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신선한 거죠? 야채와 채소, 뭐 과일 같은 거를 먹어주는 네. 게 여러분들 성장기에 훨씬 좋습니다. 보충제로 먹는 것보다는. 그러면 제가 얼핏 들은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타민 중에서도 음식으로 충당이 안 되는 그 비타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비타민이 있나요? 없어요. 햇빛스톤에서 비타민은 뭐죠? 비타민 D요? 비타민 D인가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죠?
아, 비타민 D가 네. 있는 음식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멸치 같은 경우 비타민 D 네. 많습니다. 아, 멸치에 많아요? 비타민 D는 여러분들 그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따로 네. 먹지 않아도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비타민 D가 또 최근에 네네. 현대인들한테 좀 부족한 비타민으로 네. 또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야외 활동이 또 적다 보니까. 그죠. 특히 지금 우리 학생들의 지금 상황을 볼 때 예예. 이제 밖으로 잘 활동하지 못하고 햇빛을 잘 쐬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그런 비타민 D 햇빛을 통해서 충당이 안 된다면 멸치 같은 음식을 통해서 그렇죠. 충당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혹시 멸치 외에도 또 다른 음식이 있나요? 비타민 D를 충당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서 네, 그렇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쵸. 과제 아닙니다. 과제는 아니고요.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남은 게 뭐였죠? 우리 수분이 남아있죠? 수분. 예예. 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네. 수분을 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을 먹고 이거를 배설하는 것도 우리 장기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또 일을 하면서 또 당을 네네. 소비하기 때문에 네네네. 물을 많이 먹는 것은 또 상당히 좋다. 음.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여과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 몸에 있는 약간 노폐물 같은 것도 또 네네.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수분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아는 소변으로 통해서 배출되는 것도 있을 거고 노폐물이 그렇죠. 땀으로도 그죠? 배출되고. 땀으로도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럼 피부에도 좋을 거고 그죠? 아, 아이들 그렇죠. 성장기에도 정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외에 지금 우리가 탄단지, 무비수 이 6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요새는 6대 영양소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예. 그 중요한 영양소 외에 또 저희가 궁금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예. 운동 후에 피로하고 또 근육통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혹시 그것을 이렇게 좋게 빨리 회복을 좀 돋궈주는 이런 음식이나 영양소가 또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연료를 소비하다 보면은 또 다른 부산물이 생기잖아요. 배기가스 같은 게. 아, 네, 그렇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젖산 같은 네, 그런 그 스트레스 물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염증 반응 네, 그리고 활성산소 네, 네. 뭐 이런 약간 인체에 오래 있으면은 유해한 그런 네. 물질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또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네. 고마운 물질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게 뭐죠? 주로 채소에 있는 물질들인데 채소. 우리 학생들 채소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채소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많네요. 그렇죠. 신선한 네. 채소를 정말 골고루 네. 드셔야 됩니다. 음, 몇 가지 그러면은 운동에 관련돼서 네네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마늘이 있습니다. 아, 마늘. 마늘은 네네. 정말 우리 몸이 강해지는데 아주 필수적인 네, 음식이에요. 네. 일단은 폴리페놀이 있고요. 네네.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리고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네. 이 알린이 만약에 마늘을 씹었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맵잖아요. 또 네, 냄새가 그쵸. 나고. 네네, 엄청 맵죠. 그 세포가 파괴됐을 때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뀝니다. 아, 알리가 알리신으로. 네네. 네네. 그러면서 그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강한 살균 작용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자연의 항암제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운동 후 회복에도 정말 좋은 그렇죠. 음식인 거네요. 살균 작용이 강하니까 네네. 우리 몸에 있던 그 해로운 물질들이 네. 다 소독이 되는 거죠. 아, 또 다른 음식이 또 있을까요? 또 양파가 있습니다. 아, 양파요. 예, 양파에는 또 케르스틴이라는 물질이 아, 있는데요. 캐러스틴이요. 네, 케르세틴. 아, 캐르세틴이요. 예, 이것도 노화 방지 네. 되는 그런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고 케르세틴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은 네. 그 효능이 정말 1부터 굉장히 많아요. 한 번씩 읽어보면은 양파를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럼 양파를 생으로 먹어야 그 황산화? 예. 그게 이렇게 섭취가 되는 건가요? 양파도 양파에 있는 영양소가 케르스틴 말고도 많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용성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흡수가 더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 그리고 논문에 그 예. 교수님께서 그 쓰신 논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교수님 논문 같은 것도 쓰셨나요?
논문 썼습니다. 아, 썼습니까? 예. 그럼 학생들이 네이버 같은 데 치면은 나오는 그런 네이버가 논문. 아니라 리스. 아, 리스요? 예. 리스는 뭐죠? 국내 학술. 아, 거기에 논문까지? 예, 교양 체육 수업, 스키 수업이 네.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 그럼 치면은 나오는 교수님 이제 내 논문인데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얘기를 더 이어가자면은 양파까지 얘기했죠? 네, 양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예. 양파 다음에도 또 이제 삼형제가 있어요. 아, 삼형제요. 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 예, 예. 여기- 좀 학생들이 양배추, 브로콜리는 알 수 있는데 마지막 건 좀 생소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하얗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아, 네네네. 맛도 거의 비슷한데요. 네네. 식감이 약간 차이가 나요. 여기 가운데 지금 콜리플라워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설포라판이라고 네. 또 이것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네네. 관절통에도 또 효과가 있어요. 아, 관절통에도. 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네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이제 관절통을 또 예방하고 네. 또 회복이 빨리 되기 위해서 양배추를 거의 매일 먹습니다. 아, 매일 드시고요. 예. 그럼 운동할 때 관절의 보호를 많이 해준다는 거겠죠? 그렇죠. 관절 강화에 좋다. 이게 운동을 하면서 회복이 빨라야 네. 성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고 네. 회복이 빨리 돼야지 또 성장이 촉진되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먹는 음식이 있어요. 네네. 토마토입니다. 아, 토마토 좋죠. 설탕 싹 뿌려가지고. 설탕은 안 뿌리는 게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탄수화물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당질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빨갛잖아요. 네네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네. 물질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또 노화를 방지시키고 그런 활성산소를 또 제거하는 데 아, 도움이 그럼 운동 회복에도 또 도움을 주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음식이 있나요? 또 다른 음식 굉장히 많아요. 아, 여러분들 근데- 찾아보시면은 지금 설명하기 귀찮으셔서 그러는 거 아니죠? 그냥 제가 자주 먹는 거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말씀해 주신 네. 거죠? 그 외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네, 뭐 알고 싶으면 이제 또 자기주도 학습을 웬만한 채소는 네. 다 그런 효능 몇 가지는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네. 이런 무기질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린 그 채소들 있죠? 네네. 항산화 물질 말고도 비타민이나 네. 미네랄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거를 골고루 네. 먹으면은 네. 그런 게 빈틈없이 네네.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헬스 운동에 네네네. 관심 있는 학생들이 네네. 또 보충제에도 관심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지금? 그렇죠. 네. 뭐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네네. 뭐 오메가3나 멀티비타민이나 다 네. 보충제 중에 하나예요. 네네. 영양소를 네. 섭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보충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고기를 먹든 보충제를 먹든 몸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분자가 됩니다. 네네. 대신에 보충제로 섭취를 할 경우에는 네네. 고기에 있는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아, 그쵸. 우리 딱 한 가지의 영양소만 보고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음식이라는 게. 골고루, 특히 우리 성장기의 학생들은 골고루 더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해줘야, 그래서 뭐 키도 많이 클 거고, 체격도 커질 거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될 거니까,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보충제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성장기에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또 말씀하시는 건 끝난 것 같아요, 왠지. 눈빛으로 계속 그만 질문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끝났나요, 혹시?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 학생들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보기 전에 광고 보고 오시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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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